아이의 어떤 성장 환경을 봤을 때 엄마가 유리하다라고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하거든요. 아빠가 그래서 그럼 영유권을 아예 가져갈 수가 없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입니다. 저는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4년 전부터 남양주지원에서 가사조정위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혼 사건들을 직간접적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이혼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Q&A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솔직하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선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엄마한테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거는 맞는데, 아이가 어릴수록 또 성별이 딸일수록, 그리고 아이의 어떤 성장 환경을 봤을 때 엄마가 유리하다라고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빠가 그래서 그럼 영유권을 아예 가져갈 수가 없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만약에 별거를 되게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 아이를 아빠가 되게 키우고 있었고, 또 일반적으로는 엄마가 보통 육아를 하잖아요. 아빠는 나가서 일을 하거나 이런 식인데, 반대로 뭐 아빠가 계속해서 육아를 했고, 그래서 아이랑 어떤 애착 관계가 아빠가 훨씬 더 강하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물론 이제 재산 분할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버지가 훨씬 더 월등하게 재력이 좋다.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뭐 양육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명확하다라고 하면 아빠한테 양육권이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재판부에서는 아이가 어쨌든 간에 엄마랑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 거는 맞고, 지금 현재 양육 상태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아이를 만약에 엄마가 계속 전업으로 키우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뭐 보조 양육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빠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 상태를 유지를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반대로 아빠가 만약에 아이들하고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있었고 지금 현재도 아빠랑 같이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은 아빠한테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컸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뭐 한 13세 이상 정도가 되면은 자기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좀 명확하게 나는 엄마랑 살고 싶다, 아빠랑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한 예를 들어서 7, 8살 정도 된다 그러면은 키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아이는 계속 생각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막 되게 잘해준다 이러면 엄마 쪽으로 가고, 오랜만에 아빠를 만났는데 내가 좋아하는 뭐 장난감 사줬다 뭐 그러면은 또 아빠한테 가요. 그래서 또 애들이 또 세뇌가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상대방의 배우자를 굉장히 비난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세뇌가 돼가지고 뭐 싫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이가 만약에 어린 경우에 내가 엄마 아빠 둘 중에 누구랑 살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얼마든지 그 의사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재판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결정하지는 않고요. 다만 아이가 어느 정도 충분히 컸을 때, 그러니까 뭐 중학생 이상이 되면은 내가 강력하게 엄마랑 살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아이의 의사를 당연히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채무가 개인 채무냐, 주택담보대출이나 뭐 전세자금 대출처럼 생활하면서 생긴 채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내가 개인 채무를 신용대출 같은 거를 받았고 뭐 주식 투자를 위해서 뭐 계좌를 생성했다라든지 이러면은 상대방 배우자가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내 채무인 거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그런 채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혼을 하면서 협의혼이 아니라면 이것도 마치 채권처럼 분할을 하게 됩니다. 기여도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분할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협의혼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관여하지 않아요. 법원에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 채무건 개인 채무건 두 분이서 합의하는 대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 몰빵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채무까지 다 갚기로 한다고 해도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소송도 만약에 우리가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소송까지 간다고 하면은 채무는 당연히 공동으로 이제 분할을 해서 각각 그 빚을 떠안게 됩니다. 협의이혼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나
변호사가 관여하지 않는 절차이기 때문에 숙려기간, 뭐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뒤에 법원에 가서 정말로 협의혼을 할 건지 의사가 합치가 여전히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끝나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뭐 양육비라든지 재산 분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동의만 하면 바로 끝나는 거는 맞고요. 다만 협의혼을 하면 재판상 이혼이나 이혼 조정과 다른 점은 그 이후에 언제든지 2년 안에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한쪽에서 할 수 있다. 근데 재판상 이혼으로 가서 이혼 조정이나 뭐 이혼 소송으로 가서 판결문을 받고 확정이 되면은 이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로 두 번 다툴 수 없다.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전업주부로 10년 이상 살았고 남편이 나가서 돈을 벌었고 전업주부로 살면서 아이를 키웠고 뼈빠지게 같이 노력을 했다. 10년 이상 살았다. 그럼 5대5가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남편이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왔고 실제로 결혼하기 전에도 남편이 많이 가져왔고 뭐 이런 가정에서 전업주부로 10년 이상을 살았다라고 하면 5대5까지 인정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 4대6 정도 인정이 되는 게 아닐까 싶고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남편이 돈이 되게 많아요. 한 100억 정도 있었어요. 근데 여자는 0원이었어요. 근데 10년 살았다고 해서 50억을 주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혼인 생활에서 재산의 어떤 형성이라든지 애초에 이 재산을 가져왔던 그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투기재산으로 빼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여도가 굉장히 많이 낮게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10년 살았다고 해서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가 되든 간에 내가 절반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되게 간단하게 이혼 관련해가지고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위주로 Q&A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사안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시고 저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드린 거니까 궁금하신 게 있다고 하시면은 뭐 댓글이나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현주 변호사였습니다.